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저평가된 대형주 중심의 순환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현대차가 2.75% 강세, 기아가 0.52% 상승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작년 한 해 합산 7조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13% 넘게 올랐습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MLCC 가격 인상 기대감이 매수세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과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 구조적 성장 동력이 실적을 견인하며 경기 민감 제조업체에서 인프라 성장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유동성과 정책의 힘으로 단숨에 5,900까지 찍었던 코스피였는데요. 다만 트럼프발 관세 카드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과 MLCC 그리고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수혜주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매크로한 이슈들은 어떻게 돌파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신들의 매매신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신들의 매매 시도는 주식계의 홈런 왕이죠.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자, 결국에는 코스피가 5,900포인트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코스피가 2,000 또는 2,300 또는 2,500 뭐 잘 가야만 사실은 3,000포인트였었는데 이제는 코스피가 레벨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새삼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감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19만 7천 원까지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사실상 100만 원 근처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레벨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도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레벨에 맞춰서 제가 매매 전략을 취해드리고 있고 그것에 맞는 매매 기법을 또 지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회장입니다. 2026년도 결국엔 코스피가 6,000포인트 근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못 내면 사실은 코스피가 뭐 10,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6년도에 맞는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이 각오를 한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계좌가 최소한 이번 연도에 2배를 만들 그 각오를 되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맞춰서 제가 잠깐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몇 가지 좀 많이 바뀐 사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넥스트레드 장이 생기게 되면서 정규장 이외에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식 투자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출퇴근길을 좀 선호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출퇴근길이 보통은 이제 9시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요. 퇴근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마감 이후에 뭐 5시 또는 6시 정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본다면 퇴근길에도 우리가 2시간 정도에 매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출근길도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에 매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장중에 어려울 때 우리가 굳이 공략하지 마시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춰서 매매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략적인 부분은 출퇴근길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송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물론 사실은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를 통해서 빠르게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맞춰서도 제가 매일과 같이 장중 공개 방송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장중 공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요 시간을 좀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서부터 장마감 뭐 이전까지 좀 애매한 시간대 있잖아요. 실제로 1시나 2시 정도 사이까지 상대적인 시간 겁니다. 시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 초반에 공략하시는 것과 실제로 애매한 시간대 단타 매매 하시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적인 여유 정규장도 이제 6시간 정도인데요.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매매에 대한 투자자라고 하시게 된다면 굳이 요 시간대를 공략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과 같이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할 때는 딱 시장이 활발할 때만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시간대는 장기 시간 하고 나서 한 10시 정도까지 제가 빠르게 1시간 정도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장이 가장 활발할 때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출퇴근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단 시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출퇴근길 매매 전략.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을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실제로 매수 시간대가 17시 57분에 드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퇴근길에 정도의 시간대이겠죠. 그래서 17시 57분에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음날 거의 이제 30% 정도에 가까운 상승률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이 났다. 이 부분을 자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요 시간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상황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직장에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시장이 좀 조용할 텐데요. 보통 요 시간대가 요 시간대죠. 넥스트레이드장 시간대. 그래서 저는 요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넥스트레이드장 시간대 버리지 않고 그것에 맞춰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신호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사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뭐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이때 차트 못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난이도가 좀 쉬울 때 매수를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수익이 나게 된다면 바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차트 분석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사실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시간을 활용하는 매매를 하시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DB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이날 금요일 정도에 17시 53분에 드렸습니다. 퇴근길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퇴근길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분출이 되죠. 장 초반이든 어떨 때든 아니면 넥트레이드 프리마켓 시장이죠. 근데 보통은 퇴근길 정도에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쉽게 매수가 가능한 시간대가 이 퇴근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시 57분에 제가 신호로서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오늘 장에 20% 정도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중간에 매도하셨던 분들도 15%에서 13%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뭐 제일 원하시는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뭐 직장에서 집중도 하시고 그리고 출근길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매매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시스템을 잘 이용만 하시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실제로 5,900포인트 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넥스트레드 장이 생기면서 우리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우호적으로 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만 여러분 잘만 이용하시게 된다면 일이 아니다. 계좌가 2배가 되는 경험을 충분히 우리가 2026년도에 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각오가 되신 분들만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그냥 주식 투자로 이번 연도 잘 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안 하셔도 돼요. 혼자서 매매하시고 근데 단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진건설 로봇도 제가 퇴근길 정도의 신호로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좀 실수를 좀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다음날 수익을 챙기려고 제가 16시 한 44분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수급이 너무나 괜찮다 보니까 20분 만에 거의 한 8%에서 9% 정도 수익권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만에 수익이 나왔다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식 투자는 사실 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던 출퇴근길에 매매하는 전략. 그래서 이런 매매에 맞춰서 꾸준하게 했더니 수급에 맞춰서 운이 좋게도 8%에서 9% 정도 단타로서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좀 따라오셨던 성적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DB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저같이 20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20% 정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 최고 이제 20% 정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 하나생명도 제가 2월 13일 날 공략해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삼표시메트도 같은 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7% 정도 우리기술, 전진건설로봇 모두 다 제가 지난주 가까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를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서울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2026년도에는 겁내지 말자. 요거 사실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주위에서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 너무나 많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식 종목을 찾기 어렵고 그리고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수익의 맛을 보여드리고자 신호로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코데이츠 컴바이까지 마찬가지로 장중에 잡아드리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자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넥스트레드 장 거래를 통해서 정규장 거래하기 전에 정규장 전에 프리마켓 시장이 또 있고요. 마찬가지로 장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이 있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제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 투자로서 이제 쉽소 현상 그리고 이제 속임수 거래가 많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을 주로 거래를 하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은 꿀 시간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퇴근길 정도에 집중을 잘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것 장규장에 애를 써서 매매하시는 것보다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정규장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매일과 같이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장 제가 앞서서 출퇴근길 거래 말씀드렸지만 물론 정규장에도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출퇴근길에 거래할 투자자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정규장 속에서 짜릿하게 단타로서 매매하실 투자자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은 너무나 좋아요. 2026년도에 코스피가 5,900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수익을 못 내신다면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상황을 정말로 기회를 살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에 정말로 내 계좌가 2배가 만드는 경험을 이제는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2배가 되는 경험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3번 정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 그 2천만 원이 넘어서 4천, 8천이 돼서 그것이 경험치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려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적인 부분을 제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방법적인 부분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실 분들은 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꾸준히 하려면요, 내가 편할 때 여유로울 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장중은 일하는 개미 투자자 분들에게는 한창 일할 시간이라서 대응하는 게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창용 전문가의 출퇴근길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는데요. 함께하는 방법은 하단에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전력입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2026에서 AI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다 집어삼키고 있다며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재난이자 사회 전체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데이터 센터 하나에 기가 단위의 전력이 필요해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매치해야 할 정도라며 신에너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전력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인공지능발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MLCC 사업의 이익 성장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주력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의 대부분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만큼 미국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22%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핫테마는 전력이었습니다. 이 AI 슈퍼사이클이 이제 전력까지 옮겨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이 별명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 안녕하세요만 쳐도 기존의 10배 넘는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기부터 오늘 확인을 해볼게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3% 넘게 급등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전문가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삼성전기의 재료 중에 MLCC라는 게 있던데 그쵸, 네. MLCC가 뭔지 일단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든 컴퓨터든 아니면 전자기기에서 PCB라는 기판이 있습니다. 그 기판 안에서 전력을 모았다가 전력을 뿌려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PCB 기판 쪽 안에서 이런 모양새의 기판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장치인데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CPU까지 전력을 또 보급해주고 여러 가지 기판 안에서 여러 가지 부품 안에 전력을 뿌려주는 부품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안에서는 이 조그마한 기판이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MLCC가 이제 산업의 전자 산업의 쌀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삼성전기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이제 MLCC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30~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기가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양새를 전력 쪽 안에서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방 산업이 AI 또 AI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안에서도 뭐 AI 연관성을 갖고 우리가 매매할 수가 있는데 MLCC 안에서도 그리고 전력 쪽 안에서도 우리가 AI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전력을 뿌려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I 산업 안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제로 MLCC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2만 개에서 최고 4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요가 AI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맞춰서 실제로 MLCC에 대한 실제 가격까지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이게 사실은 킥이었었습니다. 한투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좀 작성해 줬었는데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를 거의 이제 30% 가까이 상향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서 빠른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리포트 안에서도 삼성전기에 맞춰서 목표가 상향에 맞춰서 실제로 영업이익 전망치까지 상향 분석한 리포트를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력 쪽 안에서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내적인 좀 내용이 좀 있는데 일본에 사실은 이제 무라타 제약소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글로벌 MLCC 시장 안에서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점유율이 한 30~4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MLCC 시장 안에서 무라타 제작소와 삼성전기가 양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라타 제작소가 가격 인상에 대한 또 언급을 또 해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 삼성전기까지 반응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 제가 출퇴근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잠깐 기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가 5,900포인트 가고 있는데요. 요것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주요 주도주 종목들은 전부 다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릴 전략은 신고가 돌파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신고가 돌파 매매 전략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신고가를 재돌파를 보여줄 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가 1월 달 정도 또는 12월 달 금방 정도에 나와줬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그 근처까지 도달해 줬었던 게 이번 달이었었거든요. 2월 초순 또는 2월 10일에서 최근 오늘 정도까지 실제로 어마무시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를 보시고 최소한 2월 10일 정도 아니면 2월 초순 정도에만 그대로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수익권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근거는 신고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돌파 신호로서 신고가 돌파 전략으로서 제가 공략을 또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이 사실은 신고가가 최근에 돌파가 나와줬었던 게 실제로 11월 달 정도였었고 이 신고가 가격을 재돌파가 보여줬을 때가 바로 직전이었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여러분들 일진전기를 매수만 하셨더라도 그대로 15%에서 최고 20% 정도까지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사실은 잘 보셔야 되시는데 코스피가 상승 랠리 곡선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주요 종목들은 여기에 맞춰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제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상방을 보면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냥 상방에서 냅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매매하셔야 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신고가가 재돌파가 나와줄 때 공략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이제 지금 보신다면 지금 매수는 물론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신고가라고 하게 된다면 실제로 조정이 나와주고 지금 오늘 자리를 재돌파가 나와줄 때는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와줄 때 그리고 재돌파가 나와줄 때 매수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좀 해석을 드려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닥권에서 매수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는 안 된다라고 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재돌파가 나와준 종목들을 공략하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종목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력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 MLCC 부품이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보내주는 이 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 MLCC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이 삼성전기가 MLCC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40%라는 큰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재돌파는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이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런 신호들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추가적인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효성중공업이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를 3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의견도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네요. 36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274만 원 정도거든요.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360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무리일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아마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승 관점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단타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끌고 갈 종목은 굳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스피가 6,000포인트 가까이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눌림을 충분히 좀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시자. 근데 다만 효성중공업이나 삼성전기는 단기 전력으로, 단기 매매로서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매매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매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효성중공업은 너무나 좋죠. 사실은 뭐 전력 인프라 쪽 안에서는 효성중공업을 따라갈 글로벌 기업들도 없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당연하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미 전력 시장 안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요. 실제로 이제 효성중공업이 북미 시장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규모의 수주를 달성을 해줬었고요. 8천억 가까이 또 기록을 해줬었고 지난해 매출 캐파가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난해 매출이 거의 6조 원 가까이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400억 정도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만 따지고 봤을 때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봤을 때 수익성도 지금 최상위권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매출 캐파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기까지 마찬가지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종목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코스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업종적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여러 연관성을 갖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해당하는 종목들의 산업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글로벌 수주잔고 효성중공업이 11조를 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까지도 영업을 잘 해주고 있고 몇 년간의 수주는 일단은 걱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실제로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AI 쪽 맞춰서 반도체도 있고요. 뭐 전력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AI에 대한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을 짜가신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과 같은 어느 정도 초대형주 종목들도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상방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력 산업 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전방 산업이 있는 AI 쪽을 생각하신다면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 산업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274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코스피는 그렇지도 않죠. 삼성전자가 이제 2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기존에 매매했었던 전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에 대한 주가 수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만약에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기존의 주가인 2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요. 10분의 1 토막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려고 하게 된다면 실제로 코스피는 엄청 폭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겁내지 말고 우리가 이런 주요 주도주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자. 근데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길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재돌파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는요. 신고가가 나와줬을 때는 관망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고 재돌파가 나와줄 때는 적극적으로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신호로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에는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효성중공업 모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겠고요. 이 전력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게 바로 이 섹터별인 강세뿐만 아니라요.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요 주도주 종목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6,000, 7,500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단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이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로봇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CES 2016을 통해 가정용 AI 홈로봇 클로이드를 선보인 이후 로봇주로의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7.2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LG전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겠다, 또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LG전자. 그렇죠.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LG전자가 이제 1월 달에 현대차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오, 실제로 이제 네. 현대차가 1월 달에 로봇과 엮이게 되면서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마 LG전자 그런 분위기를 좀 펼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슈를 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거시적인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 쪽 안에서 트럼프의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제로 수출을 확대할 만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반사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출 중심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국가를 다 전부 다 합쳐서 매출을 좀 보여준다면 6조 원 이상이라고 지금 기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은 우호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주봉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일봉이죠. 실제로 오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13만 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종목이 이만큼 또 올라줬었고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요때 매매하는 수준과 그리고 요때 매매한 수준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코스피가 다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LG전자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 대부분 실제로 8만 원, 9만 원 하던 종목이 결국에는 2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주가의 사이즈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 의해서 LG전자를 좀 보신다면 충분하게 공략적인 부분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죠.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고점이거든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 의해서 공략하실 분들은 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1월 CES 2026에서 화끈하게 주목을 받았죠.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완전히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 다음 타자 LG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공략해보면 좋겠죠. 어떻게 공략하는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타점들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합니다. 매주 평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이창용 전문가의 투자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홈런과 비유해서 늘 투자 꿀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제가 출퇴근길에 매매하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긴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축구 경기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이 열립니다.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상황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전반전일 때 한국이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것과 아니면은 한국이 후반전일 때 2대 0으로 이기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후반전일 때 2대 0으로 하는 게 좋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주식 투자로 빗대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반전일 때는요. 1차 먼저 신고가가 나와줬을 때는 방향성이 안 잡힙니다.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갈지는 방향성이 안 잡히기 때문에 1차 신고가가 나와줬을 때는 관망하시면 됩니다. 관망에 맞춰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재돌파가 나와줄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물적인 부분도 전부 다 소화가 되고 여기서는 방향성이 이제 상방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서울경제TV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표가도 25만 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실제로 거의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만 원까지 도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신고가가 재돌파가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흔적은 몇 달 전이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도달하게 되면서 이게 재돌파가 제대로 나와줬을 때가 제가 강조해드렸었던 12월 달과 1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뭐 코스피가 상승을 보여줘서 올라갔다. 이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타이밍을 잡아갈 때 정형화된 그리고 규칙적인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키워드는 저는 신고가가 재돌파가 나와줄 때 매수하신다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대차고요. 마찬가지로 신고가는 11월 달 정도에 나와줬었고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12월 20일 정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대로 돌파가 나와줬을 때가 이 신고가를 돌파가 나와줄 때 거의 이제 7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피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올라가준 게 사실입니다만 타이밍을 잡아갈 때는 우리가 신고가를 기억하시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BHI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정도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해 줬었고 제대로 돌파가 나와줬을 때가 실제로 직전 신고가를 돌파가 나와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거의 이제 30% 가까이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눌림이 잡고 여기서 눌림일 때 수익주로 공략해서 타이밍을 잡고 근데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신고가 재돌파 전략 그리고 후반전 돌파 매매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드렸었던 종목도 대한해운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종목으로서 해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실제로 이때 정도에는 전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전. 근데 실제로 재돌파가 나와줄 때는 이때는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반전에만 매매를 하시면 되신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분봉상에서도 물론 이 논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때는 실제로 전반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봉 차트고요. 분봉 차트 안에서도 물론 돌파가 나와줄 때가 있겠죠. 실제로 전반전일 때 매수해서 물론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좋지 아니면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매수하고 나서 바로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돌파가 나와줄 때 매수하시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본다면요. 첫 신고가는 그냥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재돌파가 나와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수하시자.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상장 주식 수가 2,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다 매수하시는 게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향성을 잡아드린다면 중소형주는 일단은 배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승률 높은 매매를 추구하시면 되시겠고 이것에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도 제시해드린다면 전략적인 부분은 이제 출퇴근길 매매를 통해서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시겠고 보다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후반전 돌파 기법을 통해서 2026년도에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이 전략과 기법을 기억하시면서 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의 상반기 상향 조정치를 최대 8,000까지 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코스피가 8,000으로 가는 길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줄까요? 이창용 전문가의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제 앞서서 후반전 돌파 기법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딱 맞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기아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대표 초우량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45조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최고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조까지 기록해주고 있는, 그리고 작년에 사상 매출액이 거의 이제 95조를 기록해줬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종목이 실제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과 북미 시장 가리지 않고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또 공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아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려 본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신고가, 그것을 재돌파하는 자리가 지금 딱 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은 다음 내일장에 시초가로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고, 목표가나 손절가는 19만 원, 16만 원 제시해드리되 보다 자세한 전략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초우량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5조 원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은 사실은 기아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매년 정말 꾸준하게 10년 이상 꾸준하게 7조 원대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재계 기업 중에 수익성 면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아나 뭐 현대차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안에서 영업이익률이 1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은 이미 20%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후반전 돌파 매매 기법이랑 사뭇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에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5,900포인트를 도달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돌파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코스피 종목 안에서 우량한 종목 안에서 우리가 빠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 종목은요 내일장에 출퇴근길 시간에 공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맞춰서 종목은 종목이겠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출퇴근길 시간에 전략적인 부분 말씀드릴 거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전략적인 부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초우량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15조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뭐 좋은 시장이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굳이 중소형주 안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초우량한 종목들도 보다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재계 기업 중 안에서 수익성 지표 안에서는 1위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기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초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아라는 종목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까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일장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중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 저같이 장중 공개 방송 한번 진행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면서 출퇴근길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기법은 제가 후반전 돌파 기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기아였습니다. 신고가 재돌파가 유효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일장에서 바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구체적인 타점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평일 오전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